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메리화나에 대한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많아서 일부에서만 그치고 지금 나머지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리화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 많이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5세부터 25세 사이에 그 애들에게 그 두뇌에 어떤 영향을 주나 이제 그걸 조사해 봤더니요, 청소년기의 두뇌는 굉장히 바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요, 이 숨거라고 견연계는 가지고 태어나고 전두엽은 발전이 안 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엄마 얼굴을 쳐다보고 엄마하고 옹알이도 하고 미소도 같이 짓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그 처음에는 자기가 우주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배가 고프면 온 우주가 다 배고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나하고 같은 동체고 엄마하고 나는 하나의 우주고 2살이 되면서 차차차차 엄마는 다른 개체고 나는 나고 이게 되는 것이 전부 다 이 전두엽이 발전되면서 생기는 현상들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잘 조사하신 분이 유럽에서는 피아제라는 분이죠. 자기 아이들 3명이 자라는 걸 보면서 이분이 참 많이 그 카그니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잘 나타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두뇌가 막 발전될 때입니다. 그래서 1살 전에 아이가 뭐 공놀이 하다가 어디 저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막 울지요. 안 보이면 그거는 없어진 거니까. 그러나 애가 2살쯤 되면은요, 하하 웃지요. 그리고 가서 담요를 갖다 이게 뒤집어 오고 거기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브젝트는 저기 있으니까 그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엄마가 내 옆에서 안 보여도 세상 끝이 아니다. 왜냐면 엄마는 내 머릿속에 벌써 하나의 연구한 그 대상으로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2살 되면은 아이를 프리스쿨에 보내도 애들이 별로 큰 영향을 안 받고 또 2살이 되면 애들이 숨바꼭질해도요, 그때 애들이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2살 전에는요, 엄마만 보이면 그거는 세상 끝인데 뭐가 즐겁습니까? 그러나 2살 이후는 엄마는 어디 있으니까 애하고 숨바꼭질을 해도 어디가 있을 거라고 찾아다니면서 즐겁게 생각하죠. 이만큼 두뇌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들이 두뇌가 변하는 것이요, 굉장히 그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중요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아이들이 자기 감정 조절하는 걸 배우는 게 그걸 갖다 집행 기능이라고 합니다. executive function. 그래서 executive function이요, 벌써 3개월만 되면은 아기가요, 엄마가 안 보이면 와 울어대던 아이가 3개월만 되면은요, 엄마가 마지막에 있던 장소를 이렇게 쳐다본답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엄마가 안 보이면 그러고 그 다음에 운다는 거죠. 3개월 사이에 두뇌가 그만큼 executive function이 발달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저기 있었으니까 내 감정을 억누르고 금방 안 울고 그대로 안 보이면 그 다음에 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이 집행 기능이 많이 발달돼야 되는데 그때 만일 아이가 많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대를 받았다, 아니면은 감정적 학대, 성적 학대, 피지컬 학대를 받으면은요, 이 executive 그 펑션들이요, 발달을 못할 뿐더러 발달이 안 돼서 쓰질 않잖아요. 그런 두뇌가 자꾸 이제 그 시냅스가 생겨야 되고 이게 수상돌기랑 축삭돌기랑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쓰면은요 죽어요, 그런 뉴런이. 따라서 그때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그럼 괜찮아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발달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그때 이제 감정내는 벌써 12살, 13살, 14살 되면은 림빅 시스템은 완전히 이제 막 발달이 돼가지고 성호르몬 나오고 성장호르몬 나오고 그러면은 뭐 여기가 폭풍 노도가 부는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때 아직도 이 전두엽은요, 아직 성숙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얘가 올라오는 거를 여기서 딱 조절하고 제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좀 못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캐나비스를 썼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많이 썼던 애들은 그 이제 이게 감정이라던가 사고의 그 능력 같은 거에 조금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런 이제 보고가 돼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브레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8학년 애들이 6%에서 쓴다 그랬죠. 그리고 10학년 애들은 15%에서 쓰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문제가 있는데 12학년 때는 뭐 거의 3분의 1에서 썼으니까 이제 좀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런 걸 쓴 애들은 대개는 이제 담배부터 시작하죠. 그 담배 쓰고 그다음에 이제 마리화나로 가고 뭐 그다음에는 또 뭐 더 다른 약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물질까지 뭐. 그래서 요새 펜타닐 쓰다가 애들이 많이 이제 사망도 하는데요. 펜타닐은 그 아편 종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마리화나가 게이트웨이, 대문 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한 번 마리화나 쓴 애들은 대문 열고서 다른 나쁜 것들, 코케인이나 이런 것들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찬스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거죠. 젊은 애들이 썼을 때. 그럼 성인기에서 마리화나를 어렸을 때 쓴 아이들이 성인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어린 나이에 이걸 썼나. 왜 그러냐면 어린 나이에 썼을수록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두뇌의 발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첫째가 썼던 나이. 둘째는 이 캐나비스가요, THC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이도 일으키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CBD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CBD는 오히려 치료용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THC 대 CBD가 어떤 식으로 레이셔가 되느냐. 그래서 CBD가 많을수록 안전한 거고요. CBD가 높으면은 그 THC의 나쁜 것들을 전부 다 해소시킨답니다. 그런데 CBD가 없는 그냥 THC만 썼을 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랬던 때는 톡식한 게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용량을 많이 쓰느냐. 이게 뭐 조인트를 하나를 쓰든지 아니면 2개, 3개 이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어른이 돼서도 이건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리화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이제 감정에 주로 어떤 점에서 영향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콜텍스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콜텍스에도 그러니까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식작용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제일 큰 문제는 운전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려면은요, 이게 자기가 그 여러 가지 이제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차가 어떤 식으로 오면은 나는 어떻게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속력은 얼마나 해도 괜찮고, 사방을 돌아봐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카그니션, 인식의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저하를 받으면은 운전사고가 많아질 거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카이저에 들어갔을 때 그 패노라마 시티 카이저에서 일하는데요. 그 제가 있는 그 오피스가 바로 그 근처에 그땐 제너럴 모터스 차를 만드는 그 팩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제 정신과에서 일하는 소셜 워커나 의사들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요. 금요일 날 오후에 만들어진 GM 차는 절대로 사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하는 이 레이버러들인가 뭐 거기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금요일 날 오후에 나가가지고 마리화나를 쓰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그런 새가 있는데 그러고 들어와서 만든 차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두엽을 가서 이제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러닝은 전부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게 많거든요. 그 교육이라던가 메모리 이런 것에 영향을 주니까 이제 교육 상태가 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기 일생 동안 어떤 직장을 갖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롱텀 어른으로 됐을 때 캐나비스를 너무 어린 시절에 시작했다거나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THC하고 CBD의 그 비례가 얼마나 됐는지. CBD가 많은 거는 독성이 적고 CBD가 없고 THC만 있는 거는 훨씬 더 독성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용량을 너무 많이 썼던가. 이러면 어른이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흡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 마시면은요, 그 대개는 한 3분 내지 5분 내에 이제 이게 수분을 통해서 막 몸 안에 가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고 2시간 내지 4시간 후에는 그게 다 이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다음에 또 이제 흡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초콜릿이라던가 브라우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먹었을 때, 이때는 대개 뭐든지 먹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약을 먹어도 대개는 30분 후에는 이제 위에서 부셔가지고 소장으로 가서 소장에 있는 내장 그 벽을 통해서 슬핏줄로 이제 가가지고 온 몸을 돌면서 머리에까지 가는 게 한 30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레귤러하게 오래 사용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어떤 때는 그 다음에 썼을 때 이게 12시간 후에 쭉 나타나면서 이게 몇 주 또는 몇 달까지 계속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래오래 계속되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은 THC는 높고 CBD가 거의 없거나 낮은 경우는 이 그 마리화나를 쓴 다음에 새로운 기억을 형성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숄텀 메모리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뭘 배우면 금방 숄텀 메모리는 이 히포캠퍼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만일 그 THC하고 CBD하고 같이 있는 걸 쓸 때는 뭐 새로운 기억이 생기는 게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그거는. 그래서 캐나비스를 이제 오래 쓴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verbal memory,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 티네이저들이 이걸 많이 쓰면은 그때 뭐 말이 여러 가지 지금 배울 때인데 새로운 기억을 갖다가 잘 형성을 못 하게 되면은 말을 갖다 이렇게 어눌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을 끊었다 하면은 한 3일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머블 메모리가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하지 않고 이랬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메모리가 다시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끊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false memory. 이게 이제 그 전에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 그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성적으로 추행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밝혀지면서 처음에는 정말 그런 걸 당한 사람들이 코트에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기억이 잘못돼가지고 false memory로 되는 수도 많아서, 특히 약물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을 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테라피스트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한 사람을 봤는데, 혹시 너희 아버지도 그러지 않았니? 뭐 이렇게 암시를 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정말 있었던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그냥 믿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false memory가. 그래가지고 이런 게요, 잘못된 기억을 받아들이기 쉽고, 그것이 뭐 일주라던가 뭐 한 달 후라던가 이걸 계속 갖고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는 데나, 특히 그때 이런 사람들이 소송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분들이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믿을 수가 없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그때 연구 논문들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기억은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 그 실험한 재밌는 실험을 아는데요. 어느 그 심리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심리학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이제 1학년 때 교실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희들이 그 911 사태가 있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고 나의 기억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지금 생각하느냐, 그걸 써놔라. 그래서 써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거를 금고 속에다 딱 놔두고 4학년 졸업하기 전에 그걸 다 열어봤답니다. 그랬더니요, 그 기억이 그 다음에 보니까 얼마나 그게 틀리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100% 난 자신 있다고 한 사람일수록 더 틀렸더랍니다. 그리고
난 잘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고, 어쨌든 이럴 수가 있는 false memory가 어떤 점에서는 캐나비스 사용을 할 때는 조금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2019년에 그 디폴트라는 그 그룹이 이제 마리화나를 자주 쓰는 사람들과 안 쓰는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자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이코시스가 조금 더 많았다. 사이코시스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기 생각과 아웃사이드의 현실을 구별을 못하는 일종의, 그걸 이제 크레이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형태가 좀 더 많았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얼마나 많았다는 말은 안 하고요. 그러나 용량을 많이 쓴 사람일수록 그게 조금 더 많았다. 그 다음에 비사용자들에 비해서 2배라고, 그러니까 꽤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불안증과의 이제 마리화나의 관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마리화나를 쓰면 처음에는요 굉장히 릴렉스되고 불안 증상이 많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전에 저한테 구독자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닥터 정, 네가 뭘 하냐, 늙은이가 써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이런 걸 쓰는 말을 했냐, 뭐 이러면서 얼마나 릴렉스되고 좋은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불안을 줄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량의 마리화나를 오래 쓰게 되면 오히려 불안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쓸 때는요, 이게 우울한 것도 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잠도 더 잘 온대요. 왜 제가 그건 어떻게 하냐면, 카이자에서 일을 할 때 조울증 환자들이요, 딴 거는 다 약을 안 쓴다고 그러면서도 자기한테 메디컬 마리화나를 쓸 수 있다고 처방을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그게 허용된 주가 아니니까 제가 그때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들은 물론 이제 HIV 환자가 있거나 캔서 환자들은요, 그걸 허용해주면 이분들이 그 구역질 나는 것도 좀 막고 그런다고 그래서 허용해주는 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들 그거 원하시더라고요, 환자들이. 그리고 그 이제 CBD가 특히 불안을 많이 도와주는데, 양이 너무 적을 때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양을 너무 많이 줘도 이게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 중간 양에서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요. 나빌론이라는 약물이 Oral Synthetic THC인데요. 이거를 쓰면은 HIV, 그 에이즈 있는 환자들이죠. 그 환자들이 식욕도 올라가고 체중도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암 환자가 이제 키모테라피 받고 나서 구역질 나고 이러는 것들을 많이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영국에서 한 얘기죠. 그다음에 파이브로마이알지아 환자들도 이걸 쓰면 어느 정도 그 불안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경성 그 통증 같은 거 있을 때, 뉴로패티, 이럴 때도 도움을 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캐나비스 유즈 디스오더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캐나비스 사용 장애입니다. 어떤 때 이게 사용 장애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 캐나비스를 씀으로써 교통사고가 난다던가, 어떤 그 심각한 손상이 있다던가, 직장을 잃어버린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고통을 초래하는 일이 생기는 거를 캐나비스 유즈 디스오더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알코올을 집에서만 마시고 절대로 주중에는 안 마시고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도 1년간 아무 문제가 없다가 어느 날 하루 DUI가 걸렸다던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안에서 가정 불화가 있다던가, 그런 건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캐나비스 유즈 디스오더도 보통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한 번이라도 어떤 이런 그 손상이 생기거나 고통받을 일이 있으면 그거는 캐나비스 유즈 디스오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캐나비스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 3분의 1, 30%는 이게 CUD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9%는 애딕션으로 간다고 합니다. 많은 제 구독자들이 캐나비스는, 마리화나는 애딕션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분들 연구에 의하는 애딕션이 한 매일 사용할 때 25% 내지 50%에서 온다니까 4분의 1 내지 반에서 온다는 건데, 이건 매일 사용할 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애딕션이 된답니다. 그래서 마리화나하고 그러면 지금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마리화나와 우울증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처음에 이제 마리화나를 쓰면은 우울 증상이 많이 줄어들고 아주 하이가 되니까 기분이 좋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쓸 때
그때는 더 우울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사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을 때 이 우울증이 좋은 약을 쓰고 카운슬링도 하고 그러는데 영 낫지가 않다. 그러면 혹시 이 사람이 마리화나 쓰고 있지 않나 알아보라고 지금 그러네요. 왜냐하면 마리화나를 계속 쓰고 있는 한은 이 우울증이 계속 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저도 잘 몰랐던 건데 이런 경우는 마리화나를 끊으면 우울증이 훨씬 좋아진다고 합니다. 23,000명을 유엔에서 이제 조사할 때 마리화나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약 40% 있었답니다. 많은 거죠. 거의 반이니까. 그리고 그 반은 그 중에서 자살할 수 있는 의욕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뭐 300%에서 자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어른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근데 이거는 유엔에서 한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기록을 제가 이제 저널에서 다시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마리화나와 양극성 질환, 바이폴러 디소더의 관계는 어떠냐? 그 양극성 질환은 세계 어디 가나 100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에서 온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 자체가 디서빌리티라던가 자살의 주된 원인이 되는데요. 바이폴러 디소더하고 서브스턴스 유즈 디소더가 같이 있다 보면은 매닉하거나 하이퍼매닉할 수 있는 그 경향이 확 커진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 바이폴러 디소더하고 이제 그 캐나비스 유즈 디소더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대개는 젊은 남자, 왜냐면 캐나비스 쓰는 게 되게 젊은 남자들이 많고 싱글인 사람들, 그리고 교육을 좀 덜 받은 사람들이 많고요. 왜냐면 많이 썼으니까 교육받기가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훨씬 자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허락된 나라도 있고 문명국가죠. 캐나다라던가 미국이라던가. 미국은 지금 조금 못되게 이제 허락이 됐고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근데 덮어놓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소량 썼을 땐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계속 쓰게 되고 매일 쓰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시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가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